여러분, 암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면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면역하면 장이고, 그렇다면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암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과 함께 어려운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의 역할과 어떻게 건강하게 것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오늘도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입니다.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에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을 말합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장 상피세포 사이사이에 육모돌기 내에서 공생하면서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소대장 해면내, 알고 계시죠? 즉 소화, 대사, 장벽 및 방어, 해독, 면역, 비타민과 뇌신경 전달 물질 분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어떠한 미생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암이 진행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한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 수술 후에 어떤 시기를 해야 될지, 어떤 것에 몸에 안 좋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나 의사들도 면역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가볍게 생각하고 뒤늦게 많은 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장내 미생물과 암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 내에서 암세포의 증식과 조절, 세포 자살 유도, 염증 조절, 면역 시스템 조절, 음식과 약의 대사 조절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은 유전자에 작용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장내 미생물들이 말이죠. 하지만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고칼로리의 탄수화물, 염증성 지방 위주의 식단을 비롯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장내 유익한 또 유익균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고 장내 미생물들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양분을 주고 회복시킨다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전이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의 고유한 지문과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인체 내에서 자기만의 고유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유전체 분석 검사의 발달, 전문 용어로는 메타지노믹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 총의 특징, 환경이나 성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예를 들면 장내 미생물들이 현재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어떤 특이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심지어 장내 미생물은 우울증을 비롯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도 반영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간된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의하면 대장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조사한 결과 퓨조박테리아 수치가 현저하게 높은 반면 클로스트리아 수치는 낮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벽의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유해균이 많고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잘게 분해해 대장암을 억제하는 유해균이 적었다는 겁니다. 유방암 환자에게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유방암 환자의 유방 조직과 건강한 사람의 유방 조직을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크게 달랐다고 하는 논문입니다. 또 이런 실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스플라틴, 우리가 많이 쓰는 항암제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미생물들은 암세포 자체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액악질, 카케시아가 나타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악액질과 같은 증상은 암 환자의 생존과 아주 중요한데,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같은 유익균은 오히려 악액질을 개선해서 염증, 그리고 위축,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들을 줄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마이크로바이옴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이 면역 기능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와 생존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거나 혹은 암 수술 후에도 관리를 잘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신 이미 암 환자거나 혹은 가족력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는 이런 면역과 관련 있는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상세적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할 수 있다면 면역을 지키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거나 혹은 암 수술 후에도 재발 없이 면역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실천하는 외과 의사 이용찬과 함께하면 우리 모두 즐겁습니다. 위비앙!